안녕하세요,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얼마 상장 안 된 우리 이 HVM이라는 회사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회사의 주요 매출 현황과 그리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전방 산업의 시장은 또 뭐가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재료도 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오늘 이 회사 함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의 주요 매출 그리고 제품 현황을 함께 보게 되면 주요 제품에 보게 되면 CU계 금속, 뭐 FE계 금속, NI계 금속 이런 식으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용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CU 금속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리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FE계 금속이라고 하게 되면 철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겠고, NI계는 니켈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속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회사는 금속 소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서 매출을 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의 45%, 46%가 이 철금속을 통해서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이런 식으로 니켈, 스테인리스, 뭐 타이타늄, 구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금속과 관련돼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철강 쪽에 가까운 회사이지 않나, 우선은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현재 좀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게 기본 이 철이 아니라 조금 더 고품질을, 기술을 요구하는 이 첨단 금속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산업에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철금, 단순 특정 금속을 활용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뭐 이제 니켈, 티타늄 이런 신소재, 조금 더 기술력을 요구하는 첨단 산업 소재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첨단 산업의 소재가 향후에 뭐 우주라던가 그다음에 항공이라던가 이런 방산 산업,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의 각종 전방 산업에 현재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자, 21년도, 22년도까지는 전체 매출 비중이 뭐 반도체라든가 기존 뭐 이런 석유화학, 조선에 납품하는 철강으로 매출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우주화, 그 다음에 항공, 방산 쪽으로 첨단 소재를 납품하게 되면서 매출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기존의 철강 산업 제품이 아니라 조금 더 기술력을 요하는 우주와 항공 쪽으로 점점점 넓혀 나갈 것으로 이 매출의 다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주 산업에 관련해서 이 첨단 소재를 이 공급으로 해서 매출을 크게 올릴 것으로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와 24년도 매출 비중을 좀 보게 되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 우주 부분에 있어서 23년도는 12%를 나타냈는데 현재 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이 우주 산업의 비중이 22%로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게 향후에 25년도, 26년도에 달해서는 전체 매출의 50%가 이 우주 항공 쪽으로 찍힐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는 앞으로 이 우주와 관련된 산업과 그리고 테마에, 재료의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HVM이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이 우주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냐, 요거를 보게 되면 현재 그 우리나라 공동 연구 개발로 인해서 이 나로호와 누리호의 이 발사체 부분에 이 첨단 금속을 납품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202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곳, 일론 머스크 형님이 운영하는 이 스페이스 X의 밸류 체인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2022년도에 첫 계약을 맺게 되겠고 23년도에 로켓 추진체와 엔진에 사용되는 이 첨단 금속을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스페이스 X양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3년도 51억, 24년도 143억, 25년도에 365억, 26년도엔 더 많은 물량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년까지 이 물량 예측치를 받은 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매출액 비중이 50%에 달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HVM이 왜 이렇게 기술력이 좋고 이 스페이스X에까지 납품하게 됐냐? 요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BM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 우위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한 30%에서 한 40%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흔히 우리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재를 조달해서 완제품으로 고객이 배송하는 순간까지를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시간이 다른 경쟁사는 뭐 2년 걸릴 거를 우리 HVM은 한 6개월 정도로 굉장히 빠른 기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또 고객사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전방 시장인 이 바로 우수 발사체 글로벌 시장 규모를 함께 보게 되면 23년도 기준으로 19.9조 원이었는데 이게 32년 돼서는 57조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 연평균 12%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우주 발사체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경쟁력으로 인해서 밀릴 가능성보다는 매출이 다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적 측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300억대에서 400억대, 23년 기준으로 415억, 그리고 24년 기준으로 올해죠. 자, 500억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46억으로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제 우주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해서 이제 막 발달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막 매출 성장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몇천억대의 아직까지 규모는 아니지만, 규모 자체는 아직 좀 작지만 그래도 계속 가파른 성장이 예고되고 있어서 그만큼 기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막 뛰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전망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46억인데 그러면 이제 EPS가 한 200원대가 나오거든요. 28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현재 시총 3천억 원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PER이 90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고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기대 실적을 아무리 주가에 반영한다고 해도 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여전히 한 36배 정도 되거든요. 36배, 37배. 이렇게 매출이 막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좀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좀 벗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주의할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함께 보게 되면 상장을 하자마자 이렇게 쭉 계속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현재 실적 대비해서 시총이 너무 높은 좀 고평가 논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다행히 이 일론 머스크 형님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테마라는 게 사실상 이슈가 될 때는 수급이 붙지만 이슈가 없어지면 또 수급이 깔아앉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영상은 제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자, 오늘 기본적 분석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